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애플과 채권, 천연가스, SOXL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더 추가 매수를 할지, 홀딩을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마침 3분기 채권 발행 계획이 나왔고 이를 통해서 유동성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채권 발행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유동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흐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돈을 어떻게 빌리는지를 발표한 게 3분기 QRA입니다. 이거를 분석하면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때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영래포장고와 지급준비금이 있다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영래포장고와 지급준비금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할 것이고 이 돈을 TGA 통장에다가 보관을 해둡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 돈을 국민들에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 정부가 이 뿌리는 돈은 다시 한 번 더 영래포장고와 지급준비금에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앞으로 무한정 반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흐름이 지금까지 돈이 유통되고 있는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채권 발행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3분기에 채권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총 두 가지의 계획안이 있습니다. 권고 문건과 제출 문건이 있는데 대부분 권고 문건에 따라서 채권 발행이 진행이 되므로 권고 문건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권고 문건 기준점에 따르자면 단기 채권은 4,790억 달러, 중장기 채권은 3,680억 달러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이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영래포장고와 지급준비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단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영래포장고에서 돈을 빌리게 되고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지급준비금액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렇게 총 8,370억 달러를 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돈을 빌려서 TGA라고 하는 미국 정부 통장에다가 돈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3분기 계획에 따르자면 3분기 초반에는 7,500억 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이 3분기 동안만 8,370억 달러를 자금을 조달해 받습니다. 그리고 3분기가 끝날 때 이 TGA 잔고에는 8,500억 달러를 보유한 채로 마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7,500억 달러로 시작을 해서 3분기에 8,370억 달러를 조달해 받게 되면 대략적으로 3분기 동안만 1조 5천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열심히 어떻게든 사용을 해가지고 9월 30일 날에는 8,500억 달러 수준을 맞추겠다는 게 핵심 의도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돈을 빌린 다음에 이 돈을 어디론가 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영래포장고와 지급준비금, TGA 계좌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제부터의 설명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장에는 영래포장고와 지급준비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래포장고는 비상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비상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위기가 발생을 하면 이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급준비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3분기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이 비상금을 은행 통장으로 넣어두도록 설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꽁꽁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이제는 강제로 은행 통장에다가 넣어두라는 전략입니다. 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3분기에 대략 4,790억 달러의 단기 채권이 발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때 단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영래포장고에서 이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즉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정부는 이 돈을 TGA 계좌에다가 쌓아뒀다가 3분기에 군인들 월급이나 각종 복지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돈들은 지급준비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급준비금에 돈이 많다는 뜻은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많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유동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영래포장고에 숨겨놓았던 비상금이 정부 계좌인 TGA 계좌를 걸쳐서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입금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3분기에 영래포장고에 남아있는 돈들이 대략 5천억 달러가 예상이 되는데 정확히 이 금액만큼
채권 발행도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즉 3분기 때 영래포장고를 영원으로 만들려는 전략들이 지금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래포장고에 있던 돈들이 지급준비금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생각보다 유동성 환경은 3분기 때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늘어나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장기 채권을 발행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의 장기 채권은 지급준비금이 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지급준비금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4,790억 달러의 영래포장고에 있던 돈들이 지급준비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은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런 구간에서 미국 정부가 장기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친다면 생각보다 장기 채권도 비교적 손쉽게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정부는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구간에서 3분기 채권 발행에 성공을 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양적 긴축 축소 이슈에다가 금리 상승 리스크들도 없어지는데 유동성 포인트들까지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장기 채권들도 안정적으로 조달을 성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둔 돈으로 다시 무엇을 한다? 다시 한 번 더 돈을 뿌리기 시작할 것이고 이 돈이 지급준비금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지급준비금에 돈이 쌓이게 되면 누군가는 다시 한 번 더 비상금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주식과 채권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원하고 있는 게 이번에 3분기 QRA 전략이었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요. 이번에 채권 발행 규모와 미국에서 방출하는 목표 금액들을 대충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규모를 바라보게 되었더니 영래포 잔고에 있는 돈들을 지급준비금에다가 옮기려는 과정들을 실행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분기부터는 영래포 잔고에 있던 돈들이 소멸하는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지급준비금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분기쯤에는 비상금이 내 통장으로 꽂히게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던 돈이 나한테 꽂히는 느낌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고 내 통장에 돈이 꽂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식과 채권, 소비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비교적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유동성이 증가하는 구간들이에요. 2분기 때는 어떤 구간이냐면 지금은 이 영래포 잔고에다가 돈이 쌓이는 구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2분기는 어떤 구간이냐면 비상금을 만들고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게 4월달이었습니다. 4분기 때가 유동성이 가장 안 좋았던 구간들이고 5월달과 6월달부터는 풀리기 시작해서 7월달부터는 유동성이 방출되는 구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동성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나쁘지 않은 구간이 될 수 있는 게 3분기 포인트라는 점입니다. 원래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발행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산출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냥 제가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유동성 인사이트를 바로 제공해 드려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략으로는 3분기 때는 비교적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왜 유동성이 풍부해지냐라고 한다면 영래포장고에 있는 돈들이 지급준비금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급준비금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돈들은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3분기에는 유동성 환경은 나쁘지 않으므로 매크로 환경을 바라봤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포인트 쪽으로 쏠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산의 후보로 골디락스라는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AI 관련주가 여전히 쏠림이 될 것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된다면 원자재 쪽으로 쏠림이 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와 물가 둔화가 보이게 된다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채권이 호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골디락스가 될지 스태그플레이션이 될지 경기 침체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의 자산들 모두를 담아두겠죠. 그리고 모두 담아둔다면 유동성 환경 쪽에서 이 세 가지 쪽으로 자산들의 쏠림이 발생할 것입니다. AI 관련주와 원자재, 채권 쪽으로 쏠림이 발생하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3분기 구간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섹터들을 여러 가지 리밸런싱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에다가 다 편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 내용으로는 이자 비용에 관련된 내용들도 알아볼 겁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 규모가 워낙 심한데 이 부채 규모를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오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